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베르너가 새로 영입이 되면서 오피셜이 떴죠. 오피셜이 뜨면서 베르너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는 어땠고 첼시에서 베르너는 어떨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단점도 녹여내고요. 램파드 감독은 또 어떻게 쓸지, 추가 영입이 있다고 기사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됐던 쿠티뉴가 됐던 산초가 됐던 수비 보강이 됐던 새로운 영입은 계속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램파드 감독 전술에 베르너는 또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 지금 있는 자원들과 베르너는 어떤 상승 효과를 낼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제 채널에서도 하시고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베르너가 강한 EPL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첼시가 라인을 내렸을 때, 상대가 라인을 내렸을 때 고전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간이 없으면 베르너는 어떡할 것인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등지고 하는 포스트 플레이나 이렇게 자신이 해결하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득점을 해내는, 공간이 없어도 그런 능력은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그런 걸 잘 못하는 선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헤딩 경합률도 좀 떨어지고, 키가 아예 작은 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딩 경합도 조금 떨어지고, 아무래도 수비랑 경합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EPL에서 그러면 실패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에서 나겔스만은 한 포지션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베르너를 윙인 것 같기도 하고 섀도우 스트라이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측면인 듯 중앙인 이렇게 유기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라이프치히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격을 할 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에 대한 이제 혼선을 주는데요. 그러면서 베르너가 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패스를 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측면에서도 꽤 득점이 있습니다. 측면에서 나왔을 때도 꽤 득점이 있기 때문에 왼쪽 윙보다는 조금 윗선 아니면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사용했을 때 굉장히 빛을 볼 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르너, 그리고 이런 전술의 단점은 램파드 감독 전술에서도 빗대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전술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의 단점, 위에서 강한 전방 압박이 뚫렸을 때, 그러니까 1차 전방 압박이 뚫렸을 때는 뒤에 공간이 많이 난다는 거. 그래서 올 시즌에도 첼시가 내려앉은 팀을 만났을 때 공격적으로 뚫지 못했고, 아니면 역습 카운터를 때릴 때 조금 많이 먹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겔스만이 뒤쪽에 무게감을 조금 두는 전술로 약간 변동을 줬고요. 전체적으로 강하게 공을 잡았을 때, 공을 탈취했을 때 빠르게 찔러주는 패스, 침투 들어가는 선수에게 빠르게 주던가 아니면 공간이 났을 때 빠르게 주는 건데, 이럴 땐 또 베르너가 빛을 발합니다. 왜냐면 침투 능력이 워낙에 좋아요. 자신이 뚫고 들어가는 드리블까지는 못해도 이 속도를 붙이는 드리블에는 굉장히 능숙한 선수이기 때문에 침투해서 골 넣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를 이적한 덴메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이름 자체가 또 독일의 캉테예요. 뒤에 수비 공간이 많이 좀 수비 범위가 벌어지니까 그걸 메꾸는 수비적인 특화된 수비형 미드필더를 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캉테를 보유하고 있고요. 독일의 캉테라고 불리지 않는 그냥 캉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캉테를 쓰는 것도 베르너를 살리는 전술을 하는데 큰 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는 이런 식으로 약간 공격적일 때, 그리고 볼을 탈취해서 빠르게 볼을 전개할 때 유용하게 사용했고, 역습 카운트나 그리고 이제 공간이 났을 때 침투하는 역할로는 베르너를 굉장히 잘 사용했다. 나겔스만이 어디에 국한시키지 않고 되게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게 하면서 베르너를 잘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점도 그 덕분에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베르너는 까다로운 스타일이다에 부합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타겟형이나 원톱에는 전혀 안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적으로 골만 노리는 선수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선수를 망치는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는 정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안 좋은 선수거든요. 포스트 플레이가 되기를 하나 헤딩이 되기를 하나, 그렇다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좀 활동적으로 사용하는, 역시 활동량이 좋다 보니까 활동적으로 사용했을 때 되게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들 걱정하신 게 중원 싸움이나 아니면 수비가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즉 지공 상황일 때는 어떡하냐. 축구 지능이 베르너가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시는 능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올 시즌, 그리고 첼시가 지공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가 자칫 잘못하면 되게 반쪽짜리 선수, 중요한 경기에선 제대로 못하거나 약팀을 상대로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크가 지난 시즌 폼을 찾아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치크가 이제 온더볼 공을 잡았을 때 이 되게 위협적으로 전진 패스를 해주고 전진적 드리블을 치면서 상대의 수비에 부담을 주거든요. 상대 수비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 그거는 공간이 난다는 얘기고, 옛날 아자르랑 치크가 호흡을 잘 맞췄을 때처럼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베르너는 침투면에서는 측면 침투, 측면에서 돌아나가는 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우리는 치크가 아니더라도 코바치치처럼 탈압박이 되는, 제가 미넨전 코바치치를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 탈압박 능력이 있으면 탈압박이 나면 공간은 무조건 나는 거예요. 한 선수가 벗겨졌다는 얘기니까요. 하나에서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보다 베르너의 능력을 살려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뭐 수비 공간이 빈다, 베르너 전술에 맞춰서 좀 공격적인 전방 압박을 가져가면 캉테가 있고요. 거기에 코바치치, 치크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지에우도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계속해서 보강이 되면 윙 쪽에서도 그리고 측면 풀백에서도 베르너를 지원하는 공격적 옵션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베르너의 국한된 전술을 지금 첼시에서 짜라 그러면 뭔가 아쉬운 단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에도 보여줬던 뒷공간, 그리고 수비에서는 빌드업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조르주뉴가 나온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추가 영입이 되고 계속해서 베르너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된다 그러면 베르너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단점으로 조금 거론되는 게 뭐냐면, 원래 라이프치히의 유기적인 모습에 베르너가 매력적인 선수입니다. 많은 팀들이 이 라이프치히 선수들을 원하는 게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팀플레이에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마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근데 약간 요즘은 침투, 득점에 조금 좀 더 그 중요도를 두는 유기적인 플레이보다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걸 단점으로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쓰기 까다로우니까 단점도 있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베르너는 잘만 쓴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20골 넘게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득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걱정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측면으로 오면 플리식 오도이,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영입되는 이제 이선, 그런 선수들이 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공격적으로 간다 그러면 타미 지루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또 램파드 감독이 전술적으로 유연한 감독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톱 체제를 놓고 정말 클래식하게 4-4-2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실로 스트라이커를 놓더라도 왼쪽 윙이 아예 측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램파드 감독의 전술적 유연함, 되게 전술적으로 딱딱한 감독들이 있거든요. 딱 이 전술에서 선수만 바꾸는 감독들이 있는데, 램파드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한 감독이기 때문에 베르너도 충분히 자신에 맞게 짤 수 있다. 게다가 도움 능력이 뛰어난 지에우가 왔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에우야말로 벌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이렇게 쭉쭉 벌려주는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침투에 들어가는 베르너에게 지에우가 주는 장면까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기사를 보면 베르너하고 지에우가 들어오는 게 마치 파브레가스와 코스타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같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저도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고 제 생각이 많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모두 맞습니다. 왜냐면 상상이기 있고 예측이기 때문에 모두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베르너가 성공할 거라고 보는 쪽에 가깝습니다. 왜? 그랬기 때문에 좋아했고, 실패할 것 같은 선수가 첼시 오길 바라지는 않으니까요. 왜 성공할 것 같았냐면, 허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선과 그리고 중원, 뭐 이선은 조금 약할 수 있지만 이선을 쓸 수 있다고 봤을 때 지에우나 마운트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정말 다 갖고 있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캉테는 수비적이고 조르지뉴는 후방 빌드업이 되는 선수고, 코바치치는 탈압박을 하면서 중원 그리고 이제 수비, 공격 이렇게 윤활유 역할,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고, 치크는 전진 드리블을 할 때 굉장히 무서운 능력을 갖고 있고, 마운트는 뭐 윙도 쓸 수 있고 공미로도 쓸 수 있고 다재다능하고 활동량 좋고, 지에우 득점력 좋고 이 도움 능력 좋고 키패스 좋고 킥력 좋고, 되게 다 비슷비슷한 듯 다양한 재능들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바클리, 길모어도 있고요. 굉장히 라이프치히가 나쁜 클럽이라는 게 아니라 라이프치히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보다는 첼시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크다는 거. 그렇다 보면 까다로운 베르너일지라도 어느 조합에는 분명히
맞아 들어갈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3백을 사용하면 제임스 알론소가 있고, 4백을 사용한다면 뭐 들어오는 선수와 아스필리쿠에타가 있고, 센터백 조항만 잘 맞아준다면 정말 뭐 무시무시한 클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베르너하고 지에우가 들어왔고, 아예 못 쓰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측면에서도 제대로 못 살아나고, 톱으로는 또 원톱으로는 못 쓰고, 투톱은 램파드 감독이 안 쓰려고 들고, 뭐 이런 식이면 게다가 호흡 안 맞고 이러면 망할 수는 있지만, 그 망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모로 어리고 좋은 재능을 갖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역습 카운트를 때릴 때 속도감 있는 속공을 살릴 때는 베르너만한 자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램파드 감독은 생각보다 중원의 공격적 차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입니다. 조르지뇨, 코바치치가 아무래도 킬패스를 자주 찔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단적인 예가 토트넘전에서 조르지뇨가 킬패스를 찔러주고 지로가 슛을 쏘고 몇 번 튕겨나오다가 넣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도 감독이 굉장히 창의적인 이 패스를 원하는구나. 그렇다 보면 지에우가 있고 마운트도 있고요. 뭐 정말 아직까지는 조금 링크가 진하게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온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하베르츠가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선수들만 들어오고, 거기다가 전진성으로 이 수비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치크까지 살아난다 그러면 우승도 되게 요원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다. 베르너라는 걸출한 득점원도 생기니까 그렇게 뭐 요원한 얘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우리가 공격 자원의 타미도 재능이 있기는 하지만 10골 초반에 멈춰버리고 있고, 지루 역시 이제 나이가 있어서 한 시즌을 풀로 맡길 주전으로는 아쉽기 때문에 주요 득점원이 하나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는 지에우와 뭐 들어온 하베르츠 그리고 마운트, 치크가 가져올 수 없는 정말 많은 수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득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득점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베르너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록과 스탯과 이렇게 한번 뜯어봤는데, 제가 뭐 베르너를 정확하게 안다, 뭐 베르너를 이제 영상으로 보고 심층 분석한다 그래도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베르너를 전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베르너의 첼시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랑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정말 읽고 고민하고 댓글 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꼭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